자, 오늘은 와인 따는 법, 따르는 법, 남은 와인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인사 한번 받았습니다, 아톰님. 아톰님 다시. 다시.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와인 따는 법, 따르는 법, 남은 와인 보관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믈리에 나이프로 와인 오픈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이 나이프로 호일을 커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병을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병은 고정한 상태에서 제 몸을 돌려서 이렇게 호일을 커팅을 해줘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위에 보관이 하도 잘 돼 있어서 곰팡이가 좀 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기 곰팡이가 많이 펴요. 자, 그러면 정중앙에 이렇게 나이프를 꼽으시고 천천히 그냥 수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시고 천천히 수직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당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당기면서 올리시고 코르크에 이제 5분의 4 정도가 나왔을 때 천천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픈을 하셨을 때 이렇게 구멍이 옆으로 안 나 있어야 실력이 있는 소믈리에라고. 두 번째, 자동 오픈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는지 이런 거 쓰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놓고, 자, 그리고 반대로 10주 제일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와인들은 굉장히 따기가 좋은데 올드 빈티지나 코르크가 좀 약한 것들은 이런 소믈리에 나이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걸로 따지는 않네요. 이걸 지금 코드 서리에서 따서 보여드리기만 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믈리에 나이프 중에서 가장 고가의 소믈리에 나이프. 크롬스. 무거워요, 되게. 이거는 그냥 간지용. 자, 다음은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오픈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병을 차갑게 칠링을 해두신 상태에서요. 역시 소믈리에 나이프를 이용해서 캡슐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케이지를 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딱 돌리시면 풀려요. 이게 압력 때문에 코르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병은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바틀 밑에 이제 펀트나 베이스를 잡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을 한 번도 안 따봤다는 분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오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쓰면 될까요? 네네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왜? 회사 막내 직원이에요. 병을 저렇게 돌리시면 안 된다고 했죠. 병을 열심히 돌리고 계시네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손 다치시 조심하세요. 첫 단계는 성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이프는 주시면 돼요. 케이지를 제거를 하시면 돼요. 잡고 터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천천히 하세요. 소리 나도 돼요. 천천히 오픈했어요. 오. 네. 네. 저희 처음 하신 분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터진 게 다행이다. 잘하셨어요. 저렇게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와인 따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항상 와인을 따르실 때는 이렇게 레이블이 보이게 해서 따르시고요. 이제 와인병이 많이 무거우니까 밑에 이 베이스, 원래는 이렇게 펀트를 잡으라고, 이게 정석이라고 하는 게 힘드시니까 이렇게만 잡으셔도 됩니다.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거품이 올라오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시면 보통 이렇게 한 잔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자, 한 잔을 제가 서비스를 했는데, 와인을 보통 받으실 때 잔을 드신다 뭐 낸다 많은데 가만히 손만 대시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가벼운 목례 정도 해주시는 게 매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인을 따라주시면 잔 들고 올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인을 잔에 따르실 때 팁을 드린다면, 이 글라스를 기준으로는 한 이 정도? 가장 밑에 베이스가 깔릴 정도, 이 정도 따라주시면 돼요. 막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스월링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보통 이 잔으로, 이 글라스로 치면 요건 좀 작고요. 이 정도가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금 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와인잔을 따르면서 살짝 돌렸잖아요. 와인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와인을 이렇게 잔에다가 병 목이 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칠레 와인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가라스, 저의 히든잼. 자, 다음은 드시고 남은 와인이 남았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 거의 없는데요. 다 마시니까 배에 들어갈 곳도 없는데 어디 남겨. 남은 와인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은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기포가 다 날아가요. 하루 정도 지나서 드실 수 있지만 이틀 이상은 두시지 않는 거를 권해드려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판매되는 샴페인 스토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꼽아서 이렇게 4개 걸어 두시면 돼요. 시중에서도 판매가 돼요. 10,000원 이하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코르크를 꼽는데, 자, 지금 오픈한 지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코르크가 대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위에는 아까 곰팡이가 묻어 있어서 이걸 뒤집게 되면 와인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썼던 방향으로 꼽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도 이걸로 오픈했으니까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위쪽이 좀 퍼져 있어서 뒤집어서 보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곰팡이가 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와인이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꼽는 방법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스토퍼도 나오는데, 요즘 진공 상태로 만드는 스토퍼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살짝 그냥 자동으로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줘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제가 와인을 보관하면 보통 나흘, 길게는 일주일로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구입 가격이 10,000원 중반대로 기억해요. 하나 구입해두면 오래 써요. 다 끝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종료가 되면 파란불이 뜨면서 안에 공기가 다 빠졌다고. 뭐 남아있는 양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공 상태로 와인을 놔둔 상태면 당연히 셀러에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와인 셀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남은 와인을 와인 셀러에서 보관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셀러가 없으신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통 보관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러가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와인 셀러가 없을 경우에 와인을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햇볕하고 뜨거운 온도예요. 햇볕을 피하고 일정하게 서늘한 곳에서 두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곳은 옷장이에요. 일정하게 온도 변화가 안 되는 곳이라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집안에서는 옷장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다가 이제 와인이 점점 쌓이신다 그러면 이제 작은 셀러부터 한 대 사시고 점점 셀러를 크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Q&A는 유문진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입문 초기에 주변에서 성향상 분명 부르고뉴를 좋아하게 될 거다라고 했고,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 취향을 찾아가고 싶은데 생산자를 정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의 생산자들을 비교하는 게 먼저인지, 한 생산자의 다양한 지역을 비교해서 지역을 정하는 게 먼저일지 궁금합니다. 밭을 먼저 공부를 하느냐, 생산자를 먼저 찾느냐, 사실은 뭐라고 정답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찾아서 먹는 것도 맞고 지역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맞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지역을 먼저 찾으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부르고뉴 편을 시작하면서 픽상 막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본노마네를 드시고 싶다, 아니면 쉐블샹벨땡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빌라지급이나 레지오널급의 와인들의 여러 생산자를 한 번에 모아서 테스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같은 밭에서 생산된 다른 생산자들이 만든 와인들을 비교하면 이 생산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산자는 줄기를 쓸 거고, 어떤 생산자는 줄기를 쓰지 않을 거고, 또 어떤 생산자는 줄기를 섞어서 쓰고, 그러면 와인 생산자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질문하신 유문진님께서 이 와인이 만약에 괜찮았다, 예를 들어서 쥐블샹베르땡 중에서 아르망 후소 꽤 맛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르망 후소의 다른 밭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역별로 공부를 해보시고,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좀 괜찮은 생산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생산자의 다른 지역 밭을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생산자가 완전 좋아지신다 그러면 그 와인들 여러 가지 모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블라인드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이번 주에 샹벌 뮤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00불 이하대 와인으로 준비를 하자 그러면 100불짜리 와인들을 각자 준비를 해서, 대신 빈티지는 정하셔야 돼요. 2019년을 하겠다 그러면 2019년 샹벌 뮤진이 빌라지를 가지고 100불 이하 와인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4명, 5명이 모여서 그 와인들을 블라인드로 같이 테스팅해서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와인이 무슨 와인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당연히 못 맞추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와인 레이블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해서 그 와인의 본질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취향을 찾게 되고, 취향을 찾게 되면 그 생산자를 컬렉팅하고 또 그 다른 밭을 공부하게 돼요. 말이 길어졌는데, 생산자보다는 밭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맛있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가는 길이에요. 얘기야. 페레주에 같은 경우에는 11년 처음 털릴 때 챔피언 하우스예요. 향 좋다.